38년을 성실히 살아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맡은 업무를 해냈고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날 가슴이 벅찼죠.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그 나를 위한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은퇴 6개월 만에 아내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은퇴 후 부부 갈등,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이야기가 된 거죠. 왜? 라는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돈 문제? 생활 방식? 아니면 제가 몰랐던 무언가? 돌아보면 은퇴 준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돈만 조금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돈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관계,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은퇴 후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지 은퇴 준비가 재정적 계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3가지 사례를 통해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한 남자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은퇴 후 인생 시험지입니다. 1. 사례 1. 62세 전직 공무원. 나는 그저 쉰 것뿐인데 아내는 지쳐 떠났다. 박동수 가명씨는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부처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선 성실한 공무원의 표본으로 불렸고 정년을 무사히 마치며 명예로운 퇴임을 했죠. 퇴직 후엔 여행도 가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못했던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가끔 등산이나 마트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사소한 일에 잔소리를 늘어놓고 아내가 나가는 걸 괜히 서운해하고 밥 시간이 지나면 왜 안 차리냐고 말하게 되더랍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가출 아닌 가출을 택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저 쉬고 싶었던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곁에서 바라본 아내 입장은 달랐습니다. 38년 동안 외벌이로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박 씨는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불안감에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통제하려 했던 거죠. 교훈.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시간 계획과 역할 재설정입니다. 단순히 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책을 맡는 겁니다. 이름하여 내 인생의 매니저 역할이죠. 2. 사례 2. 60세 금융인 출신, 은퇴 후 5개월 만에 부부 상담소 찾은 이유. 이태영 가명씨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보유한 부동산까지 재정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5개월 만에 아내와 함께 부부 상담소를 찾게 됩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은퇴 후부터 부부의 대화가 급격히 줄었고 이 씨가 집안일을 전혀 도우려 하지 않아 아내는 서서히 분노가 쌓였던 겁니다. 이 씨는 여전히 남편은 경제적 역할만 하면 된다는 1980년대식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제는 감정적, 생활적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했죠.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같이 늙어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바라본 겁니다. 이 씨가 상담을 통해 변화한 뒤 그는 매주 화요일엔 아내와 산책 데이트를 나가고 저녁 설거지를 자처하게 됐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었지만 부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은퇴는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대화와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돈이 많아도 소통이 없으면 감정적 이혼이 먼저 찾아옵니다. 3. 사례 3. 59세 전직 교사.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고립감. 정영희 가명씨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한 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나름 여유도 있고 남편도 건강해 부부가 함께 텃밭 가꾸며 지내는 전원생활을 계획했죠.
그런데 은퇴 3개월 만에 정 씨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쓸모없음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리듬이 사라졌고 학생들이 보내주던 감사함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리던 이름이 사라지자 자아도 무너졌습니다. 그 무력감은 부부 관계로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늘 축 처져 있냐고 불만을 표했고 정 씨는 자신이 폐가 된 느낌이라며 위축됐죠. 정 씨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 국어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대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은 활동 하나가 그녀의 정체성과 삶의 의욕을 되살렸습니다. 교훈. 은퇴 후 중요한 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과 타인의 시선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강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작게라도 내가 필요한 곳을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도착지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은퇴가 진짜 시험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에서 쌓았던 정체성, 시간 관리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모두 재조정이 필요해지는 거죠. 박동수 씨처럼 갑작스런 부부 갈등을 맞기도 하고 이태영 씨처럼 대화 부족에서 위기를 겪기도 하며 정영희 씨처럼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좀 쉬자. 남은 인생은 여유롭게 혹은 내가 쓸 돈은 충분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38년을 일한 한 남성이 겪은 은퇴 후 이혼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위기의 본질 소득 상실보다 역할 상실. 공무원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교사든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곧 누구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정년퇴직과 동시에 명함이 사라지고 출근할 곳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삶이 시작되죠. 그때 드는 첫 감정은 뭐냐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막막함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 그냥 나 혼자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쳐요. 황혼 이혼,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아이러니한 분석도 있죠. 퇴직 후 매일 집에 있는 남편이 너무 답답해요. 왜 집안일은 전혀 안 도우면서 잔소리만 늘까요? 서로 대화가 너무 안 돼요. 내가 누구랑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들려오는 얘기들입니다. 결국 은퇴는 단지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시점이라는 거죠.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3가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역할, 리듬, 관계, 이 3가지입니다. 1. 나는 누구인가? 역할의 재정의. 퇴직 전엔 팀장, 부장, 선생님 같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아무도 그런 호칭으로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이때 꼭 해야 할 게 뭐냐면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손주에게 어떤 할아버지인가? 지역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중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직함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한다면 지역 아동 독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시작하면 시니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의 재설계.
퇴직 후에 가장 큰 적은 시간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자고 좋지만 그게 지속되면 무기력이 찾아와요. 은퇴 후에도 반드시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루 루틴을 구성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렇죠. 시간대 활동 700-800 산책 스트레칭 800-900 아침 식사 가족과 대화 900-1100 개인 공부 책 취미 등 1100-1200 집안일 분담 1200-1300 점심 식사 짧은 낮잠 오후 봉사활동 취미활동 만남 등 이렇게 하루를 잘게 쪼개서 자신만의 은퇴 일과를 만들어야 삶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함께 가고 있는가? 관계의 재정립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 후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직장 생활 동안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게 되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에요. 같이 여행 코스를 짠다거나 둘이서 작은 텃밭을 가꾼다거나 커플 요가, 부부 독서 모임, 동호회 등 이런 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루틴이 있어야 관계가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감정을 정기적으로 나누는 감정 대화가 필수입니다. 단순한 일상 이야기 말고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요즘 가장 힘든 건 뭐야? 같은 깊은 질문을 자주 던지는 거예요. 결론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단 설계가 필요하다. 은퇴는 어떤 사람에겐 해방이고 어떤 사람에겐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미리 준비했느냐 아니냐에서 갈려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이 전부라는 생각에 갇혀 은퇴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재정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그 삶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퇴 후 라이프를 그리고 있는가? 나와 아내 남편은 그 그림을 공유하고 있는가? 돈이 아닌 감정, 관계, 시간, 자아는 준비됐는가? 인생 2막은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준비하고 설계하고 꾸준히 리모델링해 나가야 하는 진짜 내 집 짓기 같은 거예요. 지금이 그 첫 벽돌을 놓을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멋진 은퇴 후 인생, 지금부터 다시 설계해 보세요.